지금부터 5분 오후요. 우리나라의 대사권, 행정권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 대사과 기본권을 마음대로 강탈하는 이런 사업은 이제 그만두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면서 국민들한테 행하는 소수의 국민의 재산을 강제로 강탈하여 개발인이 하나의 엉뚱한 진행을 하는 것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고, 이것을 공산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기가 막힌 일이 되겠습니다.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상등하고 모든 국민의 사유재산과 재산권은 국가가 보장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아니면 공공이 꼭 필요해서 하는 사업에는 그 재산, 토지나 건물 재산에 관해서 공정하게 보상을 해야 된다라고 헌법에는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소수의 탈북민들은 헌법에서 보장한 그런 국민의 일반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여기에 앉아있는 이 모든 탈북민도 여러분과 똑같은 국민이고 여러분과 똑같은 재산권이나 이런 걸 기본적으로 보장을 받아야 하는 일반적인 국민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선진국이라고 불리우는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서 아주 못난 험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누가 아파트 짓는 거를 공공개발이라고 칭하기 시작했나요? 그러고 아파트 짓는 것이 공공개발이면은 시세에 관계없이 개발을 해야 이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요? 시세가 올라가서 너도나도 한다고 난리를 치고 있다가 시세가 조금 안 좋아지면은 너도나도 그만두겠다고 난리치는 이것이 과연 우리가 말하는 공공개발일까요? 그리고 전 국민의 지금 현재 2024년 4월 현재 전 국민의 63%가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물론 짓고 있는 건 제외하고요. 짓고 있거나 앞으로 짓고 있는 걸 다 합하기 때문에 70%가 훌쩍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건설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전 국토를 아파트로 뒤집어 씌우는 이런 험악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의 다양성을 보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산국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파트라고 하는 주거 형태를 국민에게 동일하게 코스프레 하면서 이것이 공공개발이라고 하는, 그러면서 원주민들은 헐값을 쫓아내고 그 자리에 정당한 심사를 한 후에 엄청난 수익을 얻어서 그것을 위정자는 이쪽 저쪽에 선심을 지면서 자기 국민의 재산을 빼앗아서 평소한 자금을 가지고 선심을 쓰듯이 자기가 마치 정치를 엄청 잘하고 기가 막히게 해서 나눠주는 것처럼 이렇게 코스프레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거기에 귀 막고 눈 막고 했는지 몰라도 뭘 준다고 하면은
풀을 몰아주는 이런 웃지 못할 상황을 연출하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 보면은 전 세계에서도 교육 수준이 가장 높은, 따라서 배움을 굉장히 많이 배운 그런 국민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선거로 이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하나, 감언이설과 각종 꼬임에 넘어가 지금 투표를 해서 뽑은 위정자들이 이번 22대 국회만큼은 다르겠지 하고 바라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앉아있는 이 자기의 기본권을 국가로부터 공공병원이라고 하는 태극의 짐을 씌워서 소수의 의견이라고 해서 목살당하는 자기의 기본권을 빼앗긴 이 여러분들과 똑같은 일반 국민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응원해 주십시오. 저희는 앞으로 우리 후손들한테는 이렇게 구청이나 관공서 앞에 와서 이 법이 틀렸다, 이러면 억울한 대한민국 국민이 나올 수 있으니 제발 이 법만큼은 고쳐달라고 이렇게 시위와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서 있는 이 사람 보통 일반 국민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마이크를 잡고 떠들게 될 줄은 4년 전에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 강아지가 아파도 고양이가 아파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하는 이런 시대 아니겠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자기 국민을 강제로 자기가 살던 곳, 영업하던 곳에서 쫓아내버리면서 강제로 건설을 해서 거기에서 막대한 수익을 얻어서 그것으로 잔치를 벌리는 이런 엉터리 같은 이런 공산국가에서도 존재하지 않는 이런 법체제는 반드시 고쳐야 되겠습니다. 얼마 전 이승로 구청장실 직소민원실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 회원이 하도 억울해서 얘기를 했더니 다 합법이랍니다. 법에 적혀 있으면 합법이랍니다. 이거는 전향적인 공무원 자세가 아니죠. 더더군다나 구청장실에서 근무하고 직소민원실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자세는 더더군다나 아닌 겁니다. 대한민국에는 우리 국민보다 높은 직책은 없습니다. 그런 국민을 이렇게 하대를 하고 마치 엄청난 교육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내몰아치는 이런 자세를 갖고 있는 이런 공무원들은 하루속히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대한민국이 제대로 가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국민에 의해서 정치를 하는 이런 나라로 선거를 갈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승로 구청장은 이 구청 앞에서 이렇게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며 그렇게도 방송도 하고 홍보도 하더니 왜 현장엔 안 나타납니까? 하기 쉬운 현장만 찾아가는 겁니까? 하기 쉬운 거는 너무나도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렵고 힘든 문제를 풀어야 이것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위정자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 밑에 있는 직소민원실이나 구청민원실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들은 우리 국민의 불편한 것이 무엇이고 억울한 것이 무엇인지 적절히 해소를 해줘야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온 국민을 우리 국회에서 행하는 것 모두 합법이다. 잘못된 법도 합법이다라고 하면은 할 말이 없지요. 그렇게 복지부동 예전에 말하던 복지부동 자세가 바로 그런 자세 아니겠습니까? 점진적으로 사회를 밝고 깨끗하고 괜찮은 사회로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정책이나 한 사람의 일관으로서 이렇게 전 국민의 특히 대한민국은 매년 2,500군데에서 이런 개발의 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개발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개발은 그곳에 살던 국민이나 그것으로 새로 들어오는 국민이나 모두 행복하게 그리고 즐겁게 살아야 하는 것이 또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말하는 개발은 그런 개발이 아닙니다. 그곳에 살던 원주민을 가급적이면 똥감으로 쫓아내고 거기에 건설회사를 동원해서 건설회사 돈 한 푼 안 들어갑니다. 그 원주민의 땅을 저당 잡혀서 그걸로 공사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엄청난 이득이 납니다. 그러면 돈 들인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그 이득은 또 엉뚱한 사람이 와서 자기가 했네 이러면서 그 동네에 이렇게 줄 세는 양반이나 정치 좀 했다는 양반이나 불러붙여갖고 너도 나도 뜯어먹습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로 된 대한민국의 특히 주거정책의 일환입니까? 저희 전시회에서는 토지와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일념하에 여지껏 앞으로도 계속 이런 운동을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간혹 지나가다가 시끄럽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4년 넘게 하고 있지만 가급적이면 법태들이 안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으면 너무나도 관심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남대문 방화 사건도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소연하고 내가 억울하고 이것이 잘못됐다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지만 들어주는 사람 없고 합법이라고 찍어 누르기만 합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국리 끝에 내가 대형 죄인이 되지만 그래도 이 남자분의 불이라도 질러서 나의 이 억울한 심정을 이 남자분의 불 질렀다고 하는 것을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오죽하면 그렇게 잘못된 일인지도 알면서도 그렇게 했을까요? 이게 지금 개발의 60년 이상 된 개발의 역사를 지금 써내려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용산 사태가 그렇습니까? 멀쩡하게 영업 잘하고 자기의 전 재산을 두들겨 막아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와서 딴 곳으로 옮기라 하니 그러면 옮길 수 있게 해주고 옮겨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기초적인 것만 지급을 하고 대기하면서 강제로 철거하니 이분들이 얼마나 억울하면은 타워도 쌓고 신나도 갖다 놓고 하다가 아주 경찰, 관광, 털거기 모두 희생을 하였죠. 그 심정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고 여기 있는 철거민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근무하던 곳이나 장사하던 곳에서 갑자기 45%만 주택이 나가라고 하면 여러분들 나가시겠습니까? 집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곳에서
20평짜리 단독주택에 살고 있었으면 그 옆에 20평짜리 단독주택으로 수평 이동만 해주어도 여기 와서 이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나는 돈을 더 받아야 되겠으니까 하고 땡깡을 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존권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살던 그대로 수평 이동만 시켜주면은 우리는 하라고 와서 절을 해도 와서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정난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소리를 해서 저희가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 보문오구역에 여기 주택가에 있는 우리 조합원을 평당 1,000만원의 보상이랍시고 푼돈을 건네줬습니다. 그러고 매세까지 나가라 합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가격이 다 올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2,500 하던 집도 3,000이 됐고 3,000만원 하던 집도 3,500이 됐는데 이거는 3분의 1로 깎였다고 하는 얘기가 바로 이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찾을 곳이 없어서 수소문을 해봤으나 좀 시간을 달라고 했더니 그거 법대로 한다면서 강제 철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강제 철거는 예전에는 무허가주택이나 정부 소재 남의 사유지에 허가 없이 살던 사람을 강제로 쫓아냈습니다마는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개발 지역에 있는 모든 주택들이 90% 이상이 전부 정부에서 허가해준 등기 권리증이라고 하는 것을 다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에도 나와 있지 않는 세금을 매길 때만 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공시지가라고 하는 허울 좋은 표준지가라고 하는 허울 좋은 잔대를 들이밀고 그걸로 보상을 합니다. 그러면 그곳에 살던 사람은 이사를 못 가죠. 그런데 더 아이러니컬한 얘기는 그 1,000만원짜리 땅이 무려 1억이 넘게 변신을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9,000만원 어디로 갔을까요? 돈은 분명히 1,000만원 보상해주고 분양은 1억이 넘게 분양을 해먹었으니 9,000만원이 남아야 되는데 그 9,000만원이 어디 갔을까요? 이것도 지금 말하는 게 한 평 가격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가 3,000평이면 상부 20집 2,700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숫자가 있는데 이 돈은 다 어디 가고 또 조합 분담금까지 걷는답니다. 이게 재개발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지금은 내리에서 살살 잊혀져가는 대장동 사건, 대한민국에 매년 2,500군데에서 대장동, 작은 대장동, 큰 대장동 할 것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분이 아닌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항상 있습니다. 왜 수익이 있는 곳에서는 나의 눈을 피해갈 수 없다라는 내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가 이것을 낚아채서 자기의 치적이나 기타 등등으로 사용하기 때문이죠. 이거를 우리 국민들은 모르실까요? 아니면 모른 척 해주고 싶을 건가요? 국민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철거민들한테 과거에도 무식하고 떼쓰고 하던 철거민이 아닙니다. 합법적인 법률에 대해서 저희가 억울한 목적을 설명하고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하고 여러분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 제발 하면서 시끄럽다든지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잠깐이라도 귀를 기울여서 진짜로 나한테도 억울해서 미치고 팔딱 뛰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지를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인사 말씀을 끝내고 다음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민우석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과 회사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뭐 한번 했을까요? 재개발, 서울 좋은 재개발, 오문호구역 철거민은 재개발의 최대 피해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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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지가로 원주민 20년, 30년, 40년 정착하고 있는 원주민들 쫓아버리고 거기에 평당 3,660만 원 분양해서 배부르게 조합, 건설사, 지자체 가져가고 철거민은 쫄딱 당해버렸다. 인허가를 내주고 나몰라 하는 성북구청장은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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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여러분들 TV에 수사반장 보시는 분 계세요? 네? 아마 보실 거예요. 지금 1950년대 방영하다가 지금은 1962년도 방영하고 있습니다. 국가 뭐 개발단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국가에서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고아들을 데려다가 강제 모욕시키고 밥도 제대로 안 주고 임금은 아예 없고 그래서 3명의 남자애들이 경찰이 술 먹고 지나가는 행세를 하고 있는 게 미쳐먹어서 지갑을 뺏으려는 차에 경찰이 그걸 알고 잡혔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네들도 거기에 끌려가서 돈도 못 받고 뭐뭐 해서 힘들었다고 하면서 그 명언이 하나 있기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가 사기를 쳐서 우리한테 사기를 쳐서 이렇게 내버려 둬버리면 우리에게는 누가 보상을 해주냐고 불만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이 하는 말이 내가 해줄 수는 없고 나쁜 놈들 이렇게 한 나쁜 놈들은 내가 잡아서 철창에 집어넣는 걸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고문호구역 철거민들에게 빗대어 봤을 때 우리 시가도 아니고 공시지가 받고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앉은 자리에서 그냥 우리가 뭐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재개발 한다는 이유만으로 내 재산이 반토막 나버렸어요. 국가가 책임져 주지 않고 국가가 보상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한테 가서 보상받습니까?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국가에서 지자체에서 책임지고 현명하게 대처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5년 임기 중에 2년이 지났습니다. 3년차 윤석열 대통령이 초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민생과 소통입니다. 우리 고문호구역 철거민들 지금 4년여 동안 이렇게 추우나 더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렇게 한결같이 우리의 가치와 권리를 위해 투쟁을 하고 있는데 지자체를 맡고 있는 성북구청장 이하 공무원들은 얼마나 우리와 소통을 했습니까? 우리와 얼마나 어려움을 같이 나눴습니까? 그런 거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자체도 나서줘야 합니다. 정말 잘 살고 있는 국민이 공시지가로 쫓겨나서 내 재산 반타작돼서 쫓겨나버리면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역세권 땅 3,500만 원 땅 1,000만 원 땅 가져가다가 3,690만 원에 분양하고 지자체는 기부 체납 받아 내부르고 건설 조합은 천문학적 수익에 뱉어지고 원주민의 철거민이 가장 대접을 받아야 하는데 쫄쫄 굶고 있는 이 행태가 정말로 한탄스럽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땅 가져다가 장난을 지죠. 온갖 비리, 투기로 얼룩지고 있는 게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개그 콘서트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야지 사람이지 다 같은 사람이냐? 저는 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이 법 같아야 법이지 다 같은 법이냐 이런 말이 나올 정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법이 뭡니까? 약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찌 된지 모르겠지만 조정법의 토지보장법은 약자를 위해 있는 법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을
재산을 빼서 가다가 훔쳐먹고 있는 이 법이 지금 현직 21세기에 존재하고 있고 선량한 서민인 철거민들을 불리고 있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50년대에는 도시가 폐허되어서 등기도 없이 아무데나 집을 지어서 한자촌이 성행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도시 재건에 필요했기 때문에 북한 나머지 이렇게 노동법에 토지부담법을 해서 했다고 칩시다. 그러나 지금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일이 어디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단지 주거 환경 개선에 신경 쓰고 있는 게 바로 재개발입니다. 여러분들 주거 환경뿐만 아니라 재개발의 가장 큰 이슈는 뭔지 아십니까? 원주민이 그 안에서 편안하게 정착할 수 있는 게 바로 재개발 취지입니다. 취지. 그 취지는 다 어디 가버리고 몇몇 사람들의 건설 조합 지자체에 베풀기식 비리 온갖 투기로 원리주고 있는 게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 보문호구 철거민들은 그래서 거기에 첫 단추가 있죠. 바로 공시지가로 보상하고 쫓아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첫 번째 옷을 입는 첫 단추의 시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인생을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다 홍보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하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인생 그리고 소통하겠다 이겁니다. 인생을 위해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그 말의 취지에 맞게 정부구청 이하 공무원들도 이 말을 뼛속 깊이 새기고 보문호구역 철거민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지금 수도 없이 들었겠죠. 그거에 대해서 대책 수립해 주는 것이 정말 지자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책임이며 소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 22차 토론에 초점이 있었죠. 여러 군데 윤석열 대통령이 다녔습니다. 시장에도 다니고 반도체 회사도 다니고 항공회사도 가보고 선박회사도 가보고 여러 군데 다 가봤습니다. 그러나 다 가봤지만은 무엇이 가장 이루어낸 결과였습니까? 바로 인생 주거 안정이 최우선이라 이겁니다. 인생 주거 안정을 위해서 모두가 힘써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북구청장, 이승동구청장 이하 공무원, 경비과 공무원 자세는 어떻습니까? 우리 보문호구역이 4년 동안 이렇게 억울함을 토로하고 호소하고 있지만 남의 일처럼 기울이지 않고 한 번도 불구하듯이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무원의 직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국민의 심부름꾼이고 대변인이 돼야 되고 바로 수호자가 돼야 하는데 사물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여서 고발까지 한 지경 정말 있을 수 없는 인생 행정 규탄받아 마땅합니다. 성북구청장 이하 공무원들은 인생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보문호구역 철거민들 정말 안타까운 사연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역지사지로 말씀해 볼게요. 저번 주에도 제가 그 보문호구 담당자하고 20분 동안 이야기를 했지만은 효과도 없겠지만 했습니다. 본인 월급 반타작 받고 그리고 어머니 집 아버지 집 자기 집 공시지가에 사고 팔라고 하라고 하니까 물어봤지만은 대답을 안 했습니다. 개인적인 사견이래요. 저희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가만히 있을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법이 불합리하고 잘못된 그런 과정에서 우리 보문호구역 철거민들처럼 희생되는 양들이 없게끔 그게 법이 개정이 되고 새롭게 돼야 됩니다. 지금 사람들이 자기 종전평가 대부분 집보다 자기 시세보다 절반 이상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재개발을 하면서 모든 원주민들이 75% 동의를 해줍니다. 왜 해주는지 아닙니까? 그 뒤에는 먹을 게 있기 때문에 동의를 해줍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프리미엄입니다.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에 종전평가에서 적게 나오더라도 그걸로 상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재개발 도장을 찍어서 이때까지 진행이 되어온 게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보문호구 철거민들은 부득이하게도 그렇게 분양을 못 받고 청산되어서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여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분양을 받지 않고 청산한 사람들이 최근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많으면 20%, 적게는 5% 내입니다. 이 사람들은 시가에 맞게 갈 길을 터주는 것이 이 불합리한 법이 개정돼야 되고 그렇게 그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여러분 재개발 요즘 사람들이 동의합니까? 동의 절대 안 합니다. 왜요? 프리미엄은 프리미엄 받더라도 자기가 내야 될 돈이 천정부지로 높기 때문에 절대 안 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어저께 부가현 3구역 2011년도에 자기 34평 들어가는데 5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추가 분담금이 총 내야 될 돈이 5억 4천이었습니다. 엊그제 조합원들에게 통보했습니다. 얼마 내라고 했냐면 10억 5천만 원 내라고 했습니다. 2배 올랐습니다. 5억 가지고 있는 서민들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주거 정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에는 분명히 또 청산자들 나타납니다. 그러면 또 철거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 공시지가에 또 쫓겨납니다. 그게 이 대한민국의 레파토리 패러다임입니다. 이렇게 그 연결고리를 끊어줘야 되고 그거를 호소하고 그리고 우리보다도 먼저 지자체 공무원들이 앞서서 법이 모순되었다, 잘못되었다라고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무엇보다 이승로 구청장은 보문호구역 철거민들이 있던 집에서 쫓겨나서 수평이동할 수 없는 사정에 이르렀다. 이에 대한 대책 수립하라! 수립하라! 지자체, 국가, 건설, 조합, 철거민의 재산 거덜내고 가져다가 너희들은 내부르냐? 철거민들은 재개발의 최대 피해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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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젠가 대처하겠습니다. 이젠가 대처.